네, 오늘 2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규현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의 장관 수석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되게 하신 말씀이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네, 이런 말씀 들었는 수석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입니다. 하루 일과를 업무를 몇 시부터 시작하십니까, 보통? 여기서 시작하는 건 한 7시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는 건 한 5시 한 40분, 50분 이때는 일어나야지 이제 업무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칼퇴는 전혀 없는 거고요. 칼퇴라기보다는 네. 퇴근할 때에 몇 시까지는 여기 있어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저의 업무를 한번 본다면은 언론인들하고의 접촉이 그렇죠. 저녁에 항상 있어서 네. 항상 늦게 퇴근하는 편입니다. 네, 저녁이 없는 삶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 조금 안 됐는데요. 그간에 네, 그렇습니다. 소통 분야로 좀 한정을 해서 점수를 좀 스스로 매긴다면 한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먼저. 언어 유희로 들릴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59.5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점수를 그렇게 매기셨어요? 대통령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소통의 달인이시죠. 네. 그래서 100점을 드리면은 또 이제 너무 국민들 청취자들 입장에서 보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99점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 역할, 소통과 소통 수석실의 역할 정도는 한 6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걸 합치면 59.5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수석실의 점수를 왜 60점으로 그렇게 낮게 잡으셨어요? 다 느끼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소통을 워낙 잘하시고 또 여기 기자들한테도 그렇고요,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저희 홍보소통수석이 아직은 특히 제가 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는 소통, SNS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장에 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좀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홍보 소통 수석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격 규정을 한다면? 예,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예. 이게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인데 대화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해법, 대안을 끊어내는데 그 대화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이 꼰대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비폭력적인 방식의 대화를 하세요. 비폭력적인 방식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몇몇 단체장들이 그 대통령과 대화하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죠. 예. 저 지금 그 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강릉시장이 갑자기 또 올라가지고. 예.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를 포함한 저희 수석실 분들도 대통령과 비폭력적인 대화를 자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또는 대충 뭉개거나 대화할 때 이럴 때는 그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대통령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해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도 대화가 이어가는데 만약 거기서 좀 틀린 정보를 얘기하거나 또는 약간 뭉개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실까? 강릉시장의 그때의 답변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잘 모르면 모른다고 했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특정한 알겠습니다. 분을 갖다가 지칭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폭력적인 대화가 없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나서 경로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주로 대화를 굉장히 많이 이어가시죠. 저번에 또 공개되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그 공개 보시면 알겠지만 장관들하고도 막 그냥
계속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떤 궁금증이 풀리거나 어떤 대안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국무회의를 지금 공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와 비공개의 기준 이런 게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웬만하면은 대통령께서는 웬만하면은 공개를 하라고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개해라. 그런데 이제 저를 포함한 수석들이 사실은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은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하기엔 네. 토론이 진행되는 거. 예. 요즘은 여기 국무회의에서 무슨 법안이 의결되거나 법안을 놓고선 무슨 어떤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거나 네네네. 이런 일이 있는 거는 공개는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토론 같은 것들이 건설적으로 해서 뭔가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정책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후 공개라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는 좀 약간 그 보안을 요하는 그 국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만 네네네. 생중계를 하다 보면 네. 어디서 어떤 얘기가 튀어나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부지불식 간에 네. 보안을 요하는 국정이 공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는 하되 웬만한 것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도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네.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근데 대화는 상대가 네. 장관들이지 않습니까? 보통.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리 분별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뭐 생중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장관이 그렇게 뭐 막 얘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은 웬만하면 공개하자는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 사리 분별 때문에 이건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토론이 오히려 또 제한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보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안 하죠. 그런 건 안 하는 거고. 저번에 이제 산재 문제라든가 어제 신성장에 관련된 어떤 그런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은 뭐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자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쌍방향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기자실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설치가 됐고 질문하는 기자들의 영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석실의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웬만한 어느 정도의 선진국들을 보면 다 우리가 좀 뭐 익숙하게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이라든가 발표하는 사람의 얼굴들이 다 나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사람만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말을 하는데 왜 얼굴이 안 나오냐 이런 단순한 호기심에서도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요. 자, 저도 뭐 기자 생활할 때 굉장히 그런 것들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무슨 관계자, 검찰 관계자 해갖고 맞아요. 이상한 말을 흘립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을 굉장히 상대 진영이나 어떤 개인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익명의 기사 내에서 익명이 너무 많다는 게 한국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방향을 해버려서 다 공개되는 거죠. 사실은 뭐 기자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발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변인 같은 발표하는 사람들도 이게 바로 공개돼 버리면은 스스로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소속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쌍방향 브리핑제를 한 이유는 바로 국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저널리즘 자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기자의 질문 태도나 질문 내용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뭐 화제가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논란이 되고 내지 조롱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일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한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또 시민들이나 유튜버들한테 좀
당부를 좀 드렸어요. 네. 조롱이나 멸시 쪽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어가면은 이 제도의 취지가 사라져 버리죠. 네. 아니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지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브리핑 중에 일부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여기서 생중계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 기자들과 제가 얼마나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를 조롱이나 대립이나 이쪽으로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만드시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실의 기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기자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취지만 잘 살리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네. 얼마 전에는 영상을 그 자료 제공하라는 게 이제 KTV인데 KTV에다가 영상이 제공될 때 앞과 끝에 바로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구하고 만약에 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당부한다라는 자막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그래요. 지금 법적 문제 얘기했으니까 그 강유정 대변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냥 현재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 고소를 누군가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은 저 수사가 진행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접수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기자단의 그러니까 내부 평가는 어떻던가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그쪽에서 조사를 한번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기자들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분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로 이제 돌아갈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기자실도 이제 춘추관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춘추관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모두 영상 공개하는 거 계속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그 얘기 나왔으니까 청와대 복귀는 네네. 한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복귀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늦춰지는 것 같던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일정 혹시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그 일정은 아니고요. 좀 들어가 보면 여민관 이런데 업무동이죠. 그쪽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보안 시설도 좀 해야 되고요. 여기 용산의 대통령실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곳입니다. 저희는 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덕에 떠 있는 공간 같다고 하는데 보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청와대 쪽은 그보다는 좀 안전할 수 있는 곳인데 보안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 좀 해야 될 게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는 걸립니다. 그러면 해를 넘길 수도 있는 겁니까? 목표는 아닙니다. 연내로 하는 겁니다. 목표는 일단 연내다. 네네. 그래요. 연내 청와대 복귀. 이 목표로 지금 여러 보수 공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음 기자회견도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100일 전후에서 기자회견을 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 전후에. 예. 그러니까 사실 저 그때 이 기자회견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기자들 명함을 넣어놓고 추첨식으로 이 질문 기회를 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이번에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어떤 그 형식이 혹시 또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 30일째 기자회견하고 똑같이 약속 대련 같은 거 없다. 그 미리 질문을 답을 조율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할 생각입니다. 전혀 안 할 생각이고요.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추첨제였는데 이번에 100일 때는 그걸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조금 더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조금 바꿔볼 생각입니다. 심화 성숙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저번 기자회견 할 때 약속 대련이 없었다는 건 국민들한테 충분히 보여드렸는데 그 어젠다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내셔널 어젠다가
좀 적었습니다. 네, 지역 네, 여전사, 네, 로컬 네. 여전사들이 좀 많이 맞습니다. 포집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예. 그 부분을 내셔널 어젠다와 그다음에 로컬 어젠다가 좀 균형을 맞게 하는 방식으로 고쳐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 기자, 그다음에 중앙 기자 이렇게 좀 나눠서 그러니까 뭐 추첨을 한다 혹시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시는 걸까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대변인이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네. 어느 한쪽이 너무 주제가 많이 나왔다 하면은 다른 쪽 주제의 쪽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네네. 대변인은 기자들을 얼굴을 다 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제 분야가 적었다 그러면 경제 분야의 경제지 기자들한테 손은 다 드니까 그중에서 한 분한테 발언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제 네네, 질문이 뭐가 그렇습니다. 나오는지를 좀 보고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좀 마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고 이래서 이 언론상들이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혹시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걸까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거를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이해하는 지금까지 방식으로 지금 발언을 보면 일종의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쓰셨고요. 지금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쓰신 용어를 보면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아마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번에 북한 무슨 북한에서 뭘 흘려서 방사선 해류의 방사선 농도가 좀 높아졌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그걸 흘린 게 기존 언론들이 아니었고요. 유튜버들이 일부 유튜버들이 그거를 확산시켰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농도를 갖다가 채취까지 해서 검사를 했었죠. 그런데 전혀 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조회수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짓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사회의 신뢰를 갖다가 훼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 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것은 이런 말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럼 좀 질문의 각을 바꿔서 이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하면 그 수석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보도가 나왔는데 내 집 유튜브 모두 컨텐츠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의원들에 따라서 또 언론 단체에 따라서 입장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제외시키자라는 거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기업들, 그러니까 하나의 돈도 갖고 있고 권력 있고 권한도 강한 대기업들을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어떨 거냐, 정치인들을 배제시킬 거냐 아니냐를 놓고선 사실은 저도 어떤 방향을 갖다가 좀 하긴 어려운데 전직 언론인으로서만 본다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한테도 좀 고소할 수 있는 그걸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부분이다가 그래서 꼭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또 수기를 통해서 관련자들도 많고요. 학계 입장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광고 혹시 집행 방식이나 원칙도 바꿀 계획이실까요? 방식은 아니고요. 원칙 부분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요. 지금
요즘에 무슨 신문사들도 예. 지면은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지면이 아니고 포털이라든가 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지도 않는 신문에다가 만약에 막 이제 광고비를 집중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어떤 그런 방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결과적으로는 예. 정보통을 통한 거, 예를 들면 지금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라디오도 옛날 라디오가 아니고 굉장히 디지털 라디오가 돼 있고 네네. 보이는 라디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다 매체들이 다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비중을 높이는 거죠. 온라인 디지털 쪽 비중을 높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신문사의 예. 비중을 줄인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니고. 그분들도 다 포털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일보, 무슨 신문 해도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문에 그쪽의 비중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에들은 그 종이 신문이 아니라 그 어떤 신문사에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쪽에 그렇습니다.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하나만 더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출입 기자단에 네. 몇몇 유튜브 채널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더 확대될 그러니까 개방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유튜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유튜브 기반의 매체가 있는 것은 맞고요. 네네. 그렇지만 유튜버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받은 거고요. 예. 또 이번에 몇몇 분들이 들어온 것은 그분들의 개인을 보면 진짜 출입에 손상이 없을 정도의 기자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네네네. 검증이 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부 출연시켰고요. 네. 매체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에 기반한 매체들이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출입시키다기보다는 그렇게 유튜브 매체들이 많아질 테니까 기반 매체들이 네. 그러면 이제 신규 매체를 많이 받아들이자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유튜브 기반 매체들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 유튜브냐 뭐 보수 유튜브냐 이런 것들은 전혀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자주 유포한다든가 이런 거는 특히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 예. 이게 보수냐 진보냐 그런 건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언론사 등록을 했던 유튜브 기반 매체라고 한다면 일단 어떤 그 대상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었습니다.